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1% 상승한 2067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1.34% 상승한 64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의 스몰딜 결과로 인해 미국 증시는 힘찬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수위도 소폭 낮아진 부분에 힘입어 오늘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거란 전망에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IT 장비, 소재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SM의 아이돌 그룹 슈퍼M의 빌보드 200 차트 1위 소식에 엔터 관련주들이 힘찬 상승을 보여줬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코오롱 티슈진의 1년 개선 기간이 부여된 소식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이번 협상 관련 최종 서명이 있기 전까진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체크 꾸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금통위, EU 정상회의,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그리고 중국의 3분기 GDP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전문가들은 시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4일 마감 시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영국 브렉시트 관련한 좀 불확실성이 줄어든 부분도 참 좋지만 추가적으로 또 근본적인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16일 날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장의 거의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0.25%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의 금리 부분인데 이게 최저금리인 1.25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1.75에서 최근에 1.5%로 금리를 내렸고, 다시 한번 이번에 내려서 동결 또는 1.25라고 인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의 좀 컨센서스는 1.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정책을 펼칠 때에 이것을 가지고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국채 3년물 금리에 녹아져 있습니다. 현재 이 금리가 이미 1.28%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에 비슷한 1.25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혀 시장에는 충격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부분은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금리 인하 부분인데, 이번에 금리를 또 인하게 되면 더욱더 갈 곳이 없는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위험자산인 주식 쪽으로 더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양질의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좋은 내용으로는 빅스라고 해서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의 지수 옵션의 변동성 관련한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증시와 대부분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또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의 리스크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빅스도 있고, EMBI 플러스 스프레드 지표도 있고, 참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래도 빅스라는 지표가 가장 좀 범용성 있게 여겨지고 있는 지표라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죠. 화면 한번 보시면, 최근에 항상 좀 미중 무역 분쟁과 다양한 부분 때문에 20포인트까지 지표가 올라갔던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1, 2주 동안 다시 한번 여러 좀 불확실성이 줄어들다 보니 다시 한번 15포인트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대부분 거의 전년부터의 저점이 12% 정도의 저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사이클 때 기존 저점으로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표가 내려감을 통하여서 글로벌 위험 지표가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한테는 좋은 모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글로벌 PMI 지표가 6월 달부터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PMI 지표가 상승한다고 한다면 약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국 제조업 지표와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반등하게 되는 그런 선행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조업 PMI가 작년부터 내내 하락을 하면서 현재 기준점 50을 하회한 47포인트까지 내려간 아쉬운 모습인데 이게 2개월 정도 후에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제조업 PMI도 현재 기준점 50을 하회한 49.8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표 또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10월이니까 11월 또는 늦어도 12월 달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또 이 지표는 이 지표가 반등하게 되면 또 3개월 정도 후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 증감률 데이터가 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최근까지 10개월 동안 내내 한국 수출 데이터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앞선 지표가 반등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도 올해 말이나 또는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에는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반등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를 약 1분기에서 약 2분기 먼저 앞서서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을 현재 9월 달부터 시장에 올라오는 부분이 이미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또한 최근에 10월 달에 시장이 조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020포인트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시장의 힘은 충분히 강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지표들과 또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를 통하여서 점점 어려워진 부분들과 또 위험한 부분들이 점점 풀리고 있으니 이번 4분기 때는 너무나 큰 리스크보다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보다는 자신 있게 시장에 임하시면 분명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패하거나 손실봤던 그런 자산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기회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